다른 내용이 있는데 무슨 비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사건을 지금 독자라는 원장이라고 보시나요?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독자라는 원장이라고 보시나요? 나 하시고 원장 없으세요? 자,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익숙한 얼굴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나오는 모습. 그런데 누구와 함께 식사를 했냐고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4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바로 그 취재 영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주 파장이 큰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잊혀질 권리를 언급하면서 해외로 출국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랬던 그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데 이어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까지 만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측에서는 지인들과의 만찬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난 게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양정철 원장이 만약에 야인이었으면, 네. 아무 직책이 없이 일반이었으면 뭐 서훈 원장을 만나는 게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양정철 원장은 지금 민주당 산하의 지금 싱크탱크인 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어요. 네. 즉 여당의 공식적인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민주연구원이 지금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전략과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또 기관도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거죠. 즉 개인의 어떤 일반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이 영상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이 영상을 단독으로 취재한 더 팩트의 이철영 정치부 기자가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이철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내용을 취재할 때, 예. 글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하면 최근에 광폭 행보를 공개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밀착 취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을 했습니까? 이런 거물급을 만난다는 것을? 저희가 양정철 원장을 취재할 때 사실은 서훈 국정원장은 처음부터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네. 원래 예상했던 리스트는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이 외부 활동을 좀 하시면서 그래도 친분이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윤영찬 수석, 하여튼 등등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을 만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 갑자기 나왔죠. 단독으로 만나는 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군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얼굴을 보고 네. 정말 놀랐습니다. 아하. 아니, 처음에 원래 그 자리에 가서 예. 계속 기다린 겁니까? 아니면 양정철 연구원장을 계속 취재하면서 밀착 취재를 한 겁니까? 사실은 양정철 원장은 그날이 마침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찰나에 저희가 이제 양 원장을 보게 됐고,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날 저녁에 이동을 하시길래 누구를 만나실까라고 생각해서 네. 취재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취재를 시작을 해서 저 한정식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목격을 네, 하셨고요. 봤습니다. 나올 때까지 4시간이 걸렸는데 그럼 그 문 앞에 계속 예,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겁니까? 예. 나올 때 모습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양 원장께서는 그 주변을 한번 살피셨고요. 네. 서훈 원장과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주변을 살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다정하게 나오신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둘이 얘기 나누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서훈 국정원장께서는 양 원장의 어깨를 좀 토닥인다거나 네. 굉장히 좀 살갑게 얘기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양 원장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네.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격려와 조언을 네. 하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다. 말 내용을 듣지는 못하셨고. 네,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4시간에 걸친 비밀 회동은요, 해당 식당 관계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일인가 그때 서훈 원장님이랑 같이 서훈 원장님이 예 오신 거 맞으시고 그때 한 몇 분 정도 같이 오셨어요? 3분. 세 분이요. 네. 4시간이나 드셨다 그래가지고 오래 계세요. 나 그 방에 들어가서 계신 거죠? 예, 다 다니죠. 지금 보니까 3명, 일행이 3명이었으니까 양정철 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빼면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한 명은 누군지 얼굴로 식별이 불가능하던가요? 사실 아마 영상에 보면 양정철 원장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 옆에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좌측에 다른 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이셔가지고 네. 얼굴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직위라든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세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일 가능성이 전 좀 높다고 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예, 그분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정치권 인사입니까? 아니면 아니, 공무원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알려졌다고 어느 정도 알려졌으면 제가 파악을 했을 텐데 네. 전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침 그분께서는 그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서훈 국정원장의 참모진이나 보좌 역할을 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4시간 동안 식사 자리가 이어졌고 나간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양정철 원장이 들어간 시간이 오후 한 6시 20분쯤 됐거든요. 네. 근데 나온 시간은 오후 한 10시 35분에서 40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직원분들께서는 한두 분씩 10시 전부터 한두 분씩 퇴근을 하셨고, 그리고 10시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다 퇴근을 하셨었습니다. 한 식당에 있는 예. 직원들이 다 퇴근한 예. 시간에도 계속 예. 둘은 그 안에 남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요, 이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불거지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지인들과 식사 자리였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죠. 때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만나고 식사 자리였고요.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비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일과 이후에 삼가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적절한 만남이라고 보시나요? 그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자, 수고들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금 지인들과 함께한 그냥 만찬 자리였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굉장히 불쾌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서 특별한 해명을 하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청와대에서는 뭐 특별히 해명하진 않았고 양정철 원장은 왜 개인의 어떤 사생활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만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요 이게 뭐 일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정철 원장이 예전에 좀 야인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야인으로 있을 때 뭐 만나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단 언론에 포착이 된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양정철 원장의 지금 이제 당에 들어오면서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단독 네. 했을 때
그때는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문희상 의장의 공식 일정에 그게 나와 있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 국회의장은 3부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일 이제 공식 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공식 일정에 양정철 민주위원장 접견 이렇게 나와 있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런 만남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식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원장은 내가 왜 만날 수 없느냐라 뭐 그 예전에 성옥형부터 같이 하고 친하고 한데 만날 수 없냐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시각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네. 국정원은 그동안 항상 정치와는 좀 거리를 떨어져 하겠다. 네. 정치의 어떤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 인사와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의혹을 살만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은 청와대와 함께 공식 보고 라인에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조차도 단독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취임하고 지금 반년이 되도록 저는 단 1분도 국정원장을 독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을 1시간 넘게 독대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국가 정보나 국가 안위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여당의 총선 전략을 짜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무슨 협의할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국회 정보위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이해운 의원조차도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한 번도 독대를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 바로 국정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전화통화도 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노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2월 28일 날 뭔가 이상 징후가 보기에 좀 잡혔어요. 그래서 빨리 국정원장이랑 중요한 대화를 하겠다고 네. 제가 국정원에다가 국정원장 핸드폰을 달라 그랬어요. 번호를. 국정원장하고는 함부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심지어 정보위원장인 저도 함부로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끝까지 번호를 주지 않았어요. 자, 이번 사안이 파장이 큰 이유는요. 국가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 국가정보의 수장이죠. 국정원장과 여당 전략가가 비공개 회동을 갖는 일이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유일한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호가 삼엄하고 네. 개인의 사생활에 베일이 쌓여 있고 휴대전화 번호를 아무나 알 수 없는 자리가 대통령일 거고 그 다음은 아마 국정원장일 겁니다. 네.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도 국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정보위 말고 일반 예를 들어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핸드폰 보면 모르겠습니까? 위원장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정보위원장도 전화번호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는 거고 네. 그 동선 하나하나가 대통령 수준의 어떤 경호라든지 굉장히 보안 이런 것들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정철 민주정치연구원을 만났다는 거죠. 자, 민주정치연구원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인들과의 사적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양측의 어떤 그 반론들 보도된 걸 보면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정치연구원장이 원래 알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 원래 지인들이랑 모임이 있었는데 양정철 원장하고 연락이 돼서 그럼 우리 지인들이랑 밥을 먹으러 한번 와라. 같이 합류해. 그래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명이에요. 만약에 한 대여섯 명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 서훈 국정원장도 사람이니까 동창들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자에 그럼 양 원장 우리 그냥 와서 같이 와서 밥 너도 당신도 합류해서 밥 먹어. 이러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정치에게 못할 수도 있죠. 근데 3명입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한 사람은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서훈 국정원장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럼 서훈 국정원장 측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아하. 그러면 양정철 민주정치연구원장이 얘기했던 지인들의 사적 모임이니까 언론은 관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가? 아하. 그런 저는 의문이 떠나지 않고 지금 그 말씀은 같이 동행했던 한 젊은 사람과 그 사람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총선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군지가 키인데 네. 그 세 번째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 측 사람이라면 차를 같이 타고 갔던 젊은 사람이라고 지금 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건 3자 회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독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국정원장 만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네.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아까 영상에서도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도 그러리라고 믿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겉에 봤을 때 모양새가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정보기관의 수장과 여당의 총선 전략가의 만남. 이철영 기자님, 예. 그 보셨다는 예. 네 번째 인물 예. 아는데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몰라요. 진짜 진짜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예. 자, 일단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이현정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예. 이 현장을 처음 목격하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를 공개했을 때 어떤 파장이 일겠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하도 보도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지금 뭐 양정철 원장께서 오늘 굉장히 불쾌하게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어제 전화도 드렸고 질문지 관련돼서 문자 메시지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양정철 원장께서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보도는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처음부터 만약에 다른 지인들을 만나셨다면 관심도 안 가졌을 겁니다. 근데 네. 사실은 서훈 원장이 나오면서부터 이거는 과거 우리가 이제 사실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이분을 만날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아니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21일에 촬영된 예. 취재 화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날짜가 꽤 지났습니다. 그동안 뭘 고민하고 사실은 이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좀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그 이해운 정보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먼저 정보위원장을 만나서 관련 내용을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아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직 국정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국정원장의 이런 만남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취재가 네. 좀 길어지고 그래서 기사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 가능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나 보죠? PD? 자,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도중에 그 3의 인물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죠. 그랬더니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측에서 만천 참사자 모두 서로 아는 오랜 지인이다. 그냥 이렇게만 밝혔고요. 또 추가로 뭐라고 했죠? 정치나 선거 얘기를 하면 민망해지는 멤버들이다. 라고 지금 막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밀 회동하려 했다면 강남의 식당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제3의 인물이 누구냐를 제가 계속해 물었습니다만 다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 정치 얘기를 했으면 민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감한 얘기를 했으면 강남에 안 갔을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정치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양정철 원장이 사실은 뭐 지금 본인의 직업도 그렇고 본인이 해왔던 일이 다 정치 관련한 거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이외에 무슨 뭐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취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서훈 국정원장을 지금 이 국가와의 모든 정보를 지금 통할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9대 대선 때부터 같이 캠프 활동을 했고 어떤 이 정부의 어떤 그 큰 틀을 짤 때 사실 양정철 원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는 뭐 이미 다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기에 즉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년을 넘어가는 시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실세였던 양정철 원장과 그리고 국정원장이 만났을 때 선거와 정치 이야기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솔직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서 4시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시점이나 여러 가지 형식을 볼 때 상당히 어떤 보면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분명한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측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고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 얘기하면 민망해질 것 같은 그 정도의 멤버라고 했으면 그 3의 젊은 인물의 신분을 밝혀도 되지 않을까요? 자, 저는 굳이 안 밝힐 이유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즉각 국정원의 정치적인 중립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회 정보위 소집 요구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 이외의
외부 개입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총선과 관련된 이런 것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예. 지금 야당은 당연하고요. 여당에서조차 양정철 원장이 사고를 쳤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와요. 이게 만약에 가정이에요. 만약에 정말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부적절한 얘기들, 정치 얘기, 내년 총선 얘기 이런 것들이 오갔으면 이건 정말 대형 사고인 거고, 실제로 그게 아니라 양정철 원장의 말대로 지인들끼리 사적 모임에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사담만 나눴다 하더라도 우리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나무 아래서 가끔도 고쳐내지 배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내지 말라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 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외부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 진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가 방금 그랬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만남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취임 후 국정원을 방문해서 과거 국정원이 정치 이용 등으로 불거졌던 혼란을 바로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이죠.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국정원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원의 탈정치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개연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실 저희 누구도 알 수 없죠. 두 사람밖에 모를 텐데 결국 만남 세 사람이죠. 자체가 예. 한 번 더 있겠죠. 더 만남 자체가 그게 부적절했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국정원의 탈정치화를 주장했었고 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국내 IO들을 다 없앤 겁니다. 그만큼 국내 정치와 철저히 거리를 두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건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총선 사령탑과 국정원장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건 어떻게 변명 여지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중요한 건 결국은 제3의 인물이 또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만나는지를 정보를 열어서 비공개라도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 지금 이 현재 이 만남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당도 들어와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춘혜 기자님. 예. 아까 그랬어요. 21일에 취재해서 확보된 화면을 곧장 보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국정원장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아무 입장을 오늘 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얻지 못하셨나요? 예,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혹시 예. 이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내용을 취재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고 여기에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를 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양정철 원장은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집으로. 그때 당시에 모은 택시를 타고 가셨는데 저는 또 그 부분에서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 양 원장께서 취임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급여를 받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죠. 그랬죠. 예, 그런데 마침 이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시는데 택시비를 식당 주인분께서 대신 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뭔가 이게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도덕성 논란을 말씀하시죠? 예,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충분히 문제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그렇지는 이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논란이 계속되자 양정철 비서관 측에서 또 해명을 공개했습니다. 식사비로 15만 원을 이 식당 사장에게 미리 줬고 택시비 그러니까 식당 사장이 받은
준 돈이겠죠. 택시비로 5만 원을 낸 것이다. 15만 원을 주었고 식사비로 식당 주인이 받은 돈 15만 원 중에 5만 원을 택시비로 다시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양정철 원장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식당의 가격이 할인 1인당 한 8만 8천 원입니다. 8만 8천 원 정도. 그러면 뭐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앞부분에 했던 얘기 중에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시죠? 네, 뭐 저 부분은 뭐 어떤 돈 문제니까 뭐 크게 네. 이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직 국정원장이 전 정부에 3명이나 구속돼 있는 상황. 그랬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적폐청산했던 곳이 바로 국정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징계를 받거나 네. 자천된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국정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정치와 절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와 절연한다는 거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정치인과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과 만나는 것 자체가 정보 수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치권에 출입하는 아이오들 다 철수시켰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 아는 친구들 있지만 뭐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국정원이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국정원장이 저런 거 하는 행위도 저것도 정보 수집이에요. 그렇죠. 자,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즉 여의도 안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훈 원장이 물론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충분히 의심살 만한 저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 저 자리에 있는 동안은 좀 자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또 양정철 원장의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 뭐냐는 거죠. 즉 양 원장이 지금 최근에 민주연구원장의 부원장을 5명을 임명시켰는데 거기 국회의원 3명입니다. 네. 그중에 여론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즉 내년 총선의 공천을 지금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양정철 원장의 역할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충분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은요, 그냥 오늘 이 정도의 논란으로 끝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이고요. 해명에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나무 아래서는 가끈을 아예 고쳐매지 말라라는 그 말 이외에는 지금 상황을 설명할 다른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